오늘의 투자처 두통.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는 잠시 후에 직접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치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림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와. 그렇다! 철이가 돌아왔다! 이름 이철. 자, 이 남자 2021년 새해를 맞아 이 자리를 빌려 자신의 새해 계획을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한다. 왜? 그가 떠오르는 태양 바라보면서 야심차게 세웠건만 3일도 안 돼 무너지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다. 2021년 철이의 새해 다짐. 하나! 나는 백장수처럼 100살까지 장수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반면반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지 말고 금주하고 운동부터 하셔야 할 텐데 미션 파스블? 한 번 더! 미션 파스블? Sure, why not? 발음 좋다. 둘, 코로나19는 가라. 웃음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어린 시절 꿈은 의사가 아니라 개그맨이었다는데. 진짜요? 근데 얼굴은 개그맨 맞다. 결론은 의사가 돼서 천만다행이다. 그래도 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석에서나 병원에서나 분위기 살리는 건 인정. 계속 웃겨주시고. Life is dynamite. 셋!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미들 미안해요. 셋!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더욱 단디 환자들을 모시겠다. 어허. 평생 단디하자는 좌우명을 품고서 살아온 이 남자. 철이의 꿈은 바로 모두가 단단한 디스크로 건강한 세상 만들기. 뒷목 잡는 이들이 없도록 더욱 단디 챙기겠다. 디스크가 고민이십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New World We Open. 어허. 저녁일까? 이철이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철희 원장님을 잘 압니다. 근데 아니 처음 듣는 개그맨의 꿈이었다고요? 네. 제가 언제까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뭐 어떻게 아셨네요. 근데 아니 그거 그럼 시험을 쳐봤어요? 시험은 네 친구, 진짜요? 친구 따라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요. 오디션에서 뭘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해보세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그때 사실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갖고 네. 아마 근데 뭐 성대모사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어.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정형외과 아니 정형외과 이걸 전공했으면 네. 뼈를 좀 부러뜨렸다가 다시 붙이고 하는 그런 몸개그 좀 하시죠 그러셨어. 저 근데 그때는 저 이제 그때는 별로 좀 안 웃기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네, 그때 네. 제가 그때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이제 좀 예과였으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집 사모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개꿈이라고. 열심히 진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그거는 또 차차 알아가 보고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됐고 머리 아프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원장님 머리 아프시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머리 엄청 요즘 뭐 솔직히 머리 안 아프신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다 쓰고 댕기고 네. 그리고 또 회식도 없어지고 또 스트레스 풀 게 없어지잖아요. 네, 점점. 네, 그리고 여행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뭐 머리 안 아픈 게 더 이상할 정도로 맞아, 좀 맞아.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척추 전문의신데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도 있다 이러거든요. 보통 이제 머리가 두통이 있고 하면은 이제 머리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네.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별게 없는 경우에 네.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음주, 네. 흡연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든 원인들 뭐 피로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도 네.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뭐 이렇게 보통 어른들 이제 뒷목 잡고 뒷골 맞아. 너무 땡긴다. 한다 그러죠. 네,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신데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목 디스크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 목 디스크를 의심하라. 그게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정확한 질병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증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뭡니까? 보통 이제 목 디스크 약간 위쪽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목 이제 경추성 두통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제 보는 한 중에 한 30%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경추성 경추성 두통. 두통.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제 뭐 말 그대로 네. 이제 사실은 정확한 두통은 아닙니다. 이게 네. 이제 두통이랑 비슷한 증상이 아.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흔히 있는 사람 두통들은 보통 이제 머리 앞쪽에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그렇죠. 심하게 맞아요. 압박하는 그런 이제 두통들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런 두통하고 조금 다르게요. 네. 목 뒤쪽부터 시작해서 귀 주변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뻗치는 듯한 두통을 이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네. 이런 경우에 보면은 너무 힘들어갖고 네네. 진짜 뭐 어떤 수술이라도 하려고 오는 그런 환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 이제 MRI 검사나 이제 정밀 검사 해보면은 네. 보통 약간 위쪽 2번, 3번,
3번, 4번 이런데 네. 경추성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 뒤에서부터 머리 앞쪽으로 이렇게 두통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경추성 두통이라고 보통 흔히들 이제 칭하게 됩니다. 주위에 그 원인 모를 두통 때문에 특히 편두통이 많이 있고 네.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뭐 우리 한의 선생님도 계시면 한의원도 가시고 신경과 막 다니시고 해도 두통을 못 잡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네. 혹시나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경추성 두통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야, 알겠어요. 경추성 두통이라는 것이 있네요. 제 주위에 보니까 50견이다 싶어서 어깨가 너무 아파서 네.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어깨는 괜찮대요. 네. 목이 문제라고 있죠. 그렇게 진단받았대요. 네, 그럼 네. 어깨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 목이랑 어깨. 그러니까 사실 질환을 정확하게 감별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어깨 질환은 이제 오십견이나 여기 뭐 권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보통 이제 어깨 질환 하면은 이제 오십견하고 네.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깨뿐만 아니라 목에서부터 약간 팔까지 내려가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목 디스크 질환이 같이 동반된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또 거꾸로 이제 어깨를 이제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많이 아파서 어깨 치료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증상, 그러니까 목 통증이나 팔 네. 저림 증상이 남는 경우에 이제 목 디스크 질환을 좀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러한 목 디스크 질환이 보통 이제 어깨 질환으로 보통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같이 협진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특히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는 이제 어깨가 움직일 때 혹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어깨 아픈 분을 이렇게 잡고 오신 분이 많이 네네네. 있거든요. 네. 목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어디가 아프냐고 여쭤보면 목이랑 어깨 사이 이런 데가 많이 아파하시고요. 네. 맞아. 또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팔을 이렇게 들고 오세요. 맞아요. 이게 들고 있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들고 계속 질려보는 동안에 저려가지고. 10분, 20분 동안 아, 있거든요. 아프니까 저려서. 이게 예. 편한 거예요, 그럼?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 자세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 증상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검사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경 나가는 길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알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고 옵니다.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러시는 경우도 저희 봤고 밤에 잘 때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너무 계시고 아파서. 앉아서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아, 목이 아파서 누워가지고. 자, 근데 왜 견갑골 날개축지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아파서 내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들 처음에 이제 오셔서 이제 호소하시는 내용이 누워 있으면 너무 이 날개축이 너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앉게 되면은 또 팔이 저리고 또 목이 아프다고 해서 어떡해.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는 맞아.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깨 쪽이 문제인 것 같으니까 견갑골이니까 이제 어깨 질환인 줄 알고 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제가 물론 어깨 질환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네. 뭐 환자분들 보면은 뭐 정밀 검사 이거 MRI 검사를 해보면은 보통 6번, 7번에 이제 디스크 있는 경우가 많이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신경 자체가 이쪽 견갑골 부위의 근육들을 좀 지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원인 모르게 여기만 아픈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이제 어깨, 팔, 손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아. 저린 증상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견갑골 통증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목 디스크를 의심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빨리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머리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이게 머리가 큰 사람은 더 무게가 더 나가고 그럴 텐데.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목은 가늘고. 아.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죠. 아까 그 백장수가 이제 101살 됐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0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목이 이렇잖아요. 뭐 너무 커서. 저도 뭐 머리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은 보통 이제 평균 한 머리 무게가 한 5.5kg라고 5, 하더라고요. 6kg.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몸도 있지만은 주로 이 몸과 연결하는 목 부위에서 이제 받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자세에 따라서 2배에서 5배까지 네.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 많이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수림 씨처럼 이제 목이 가늘고 이제 가냐린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목 근육 자체가 되게 얇기 때문에 네. 자세 변화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잘못하는 경우에 이제 남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은 이제 근육들이 힘들어요. 있기 네, 맞아요. 때문에 좀 오래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해보면은 네. 목 모양 자체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커브 자체가 일자형이나 거북목으로 좀 가는 경향이 좀 있기 아, 그래요? 때문에, 예. 오. 네, 그런 특징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목 디스크? 뭐 그냥 두면 뭐 좋아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 어머. 아, 정말 운이 좋은 분은 좋으신 분들은. 예.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아픈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나는 뭐 아픈 지가 일주일밖에 멀쩡했는데 갑자기 아프다. 갑자기 아프기 네. 때문에 이건 뭐 금방 나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엑스레이만 보면 퇴행성 변화들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증상은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계속 퇴행성 변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 신경 압박 이런 증상들이 이제 최근에. 참다 못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된 게 아. 아니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주무실 때나 뭐 평소 자세 같은 것들이 안 아프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네. 힘든 자세들을 더 힘든 자세를 많이 취하세요. 음. 그래야 덜 아프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세들이 어떻게 보면 목 디스크를 더 악화시키고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신경학적 증상이 더 생긴다든지 뭐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그렇죠.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네.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 가는 경향도 네. 있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 이게 사실 수술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은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있나요? 대한민국에 수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정말 뭐 어떤 누구도 수술하자는 얘기하면 뭐 다 싫어하십니다. 뭐 네. 저는 물론 이제 수술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제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 질환의 초기에 잘 관리가 되면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혹은 뭐 신경 주사 치료 네. 혹은 이러한 이제 고주파 수액 성형술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이러한 뭐 대부분의 경우는 좋아지지만 간혹 증상이 좀 심한 경우 네. 또 근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를 계속 반복했는데 좋았다 악화를 반복되는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보통 이제 앞쪽으로 보통 이제 절개를 많이 해서 네. 디스크를 제거하고 또 인공뼈를 넣거나 아니면은 인공 디스크를 삽입을 해서 고정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수술보다도 더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목 뒤쪽으로 해서 그 병변 부위에 이제 신경 나가는 길만 구멍을 내서 양방향으로 내시경 경추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 이제 회복이 좀 빠른 장점이 있고 네. 환자의 좀 만족도도 네. 보조기를 오랫동안 착용하지 않으니까 좀 만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이게 목 디스크는 결국 자세 때문에 생기는 그렇겠죠. 것 같아요. 네. 원인이 그냥. 네. 맞죠? 환자를 이제 처음에 대면했을 때 꼭 직업을 여쭤보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직업만 들어도 그렇지, 알수 이분들은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겠지만은 네. 이게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뭐 빠른 패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네. 없어지긴 했지만은 이러신 분들도 보면은 계속 한쪽으로만 계속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아, 한쪽 이렇게 디스크가 생기는 이렇게 경우도 하니까. 있거든요. 예. 예. 보통 보면은 자세나 직업 환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자세 바로 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예. 자, 근데 그 듣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목 디스크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 왜냐하면 뭐 이제 나가시지도 않고 뭐 TV나 또뭐 자꾸 휴대전화를 보니까 그죠?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솔직히 이제 허리 환자나 목 환자 중에 허리 환자가 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주로 집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목을 쓰는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목이 아프신 분들이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급증한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자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일자목이나 거북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네. 맞다. 저도 거북목 백장수를 보니까 거북목 전혀 진짜 걱정이 되긴 한데 네. 거북목은 정확히 어떤 질환이에요? 어제 백장수를 위한 목이 거북목 맞네요. 아, 진짜 아무래도 이제 고개를 오래 숙이면 숙일수록 아까 그 무거웠던 5.5kg나 되는 이제 머리를 지탱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네. 뭐 15도 바뀔 때마다 2배, 또 45도 숙일 때는 뭐 23kg나 하중을 받게 되거든요. 아.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목 디스크에 당연히 무리가 가게 되고 앞쪽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마치 계속 이 경직된 상태에 계속 아프니까 유지가 되는 경향도 좀 있고요. 네. 디스크 질환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목 모양 상태를 보통 이제 거북목, 일자목이라고 보통 그러고요. 네. 정확하게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경추 후만증입니다. 이게 목 모양이 좀 앞쪽으로 숙여지는. 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북목이냐 일자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거북목이 왜 안 좋고 일자목이 왜 안 좋냐가 더 중요한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이러한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디스크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목 디스크는 이제 무게 중심이 가운데로 네. C장일 때 가운데로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앞쪽으로 숙여지게 되면 마치 치약자듯이 디스크가 자꾸만 뒤쪽으로 밀리는 성향이 그렇죠. 커집니다. 네. 자연스럽게 아. 신경 압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신 분들은 디스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사실 그 목 디스크도 문제지만 외형적으로 보기에 목 뒤 여기 뼈가 좀 툭 크잖아요, 여기가. 맞아, 예, 예. 맞아. 유난히 큰 사람이 있어요? 아 있죠. 간혹 이제 진짜 엄청 걱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많이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그래, 생각하는 맞아요. 정도로 이제 그러신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약간 거북목에 뭐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뭐 버섯 증후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6번하고 7번 뼈에 극돌기라고 해서 뒤에 이제 뾰족하게 나온 뼈가 있는데 네. 이거는 원래 다른 뼈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훨씬 깁니다. 네. 그래서 원래 나와 있는 뼈예요. 아. 근데 본인들이 이제 자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통증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뒷목 잡고 이렇게 뭐 만지다 보니까 이거 튀어나와서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 뭐 일하시는 환경이나 이런 것 따라서 계속 뭐 목 근육이 계속 이완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런 극돌기랑 뭐 피부 근육들이 계속 마찰 혹은 염증 반응들이 생기면서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정말 궁금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정밀 검사, MRI 검사를 해보면 네. 사실은 별게 나오는 건 없거든요. 어. 대부분 이제 디스크 조금 있거나 이 뒤쪽에 문제는 거의 없고 이제 지방이 좀 많은 경향이 좀 있고요. 아. 간혹 이제 정말 이제 뭐 지방종이라고 해서 또 그 양성 종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 목 디스크랑 거북목 이런 것들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해야 돼. 네, 평소에. 그렇죠. 뭐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과연 도대체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냐? 참 네. 좋은 자세를 맨날 하라고 하지만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냐 가장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 좀 어렵죠. 자기가 본인이 직접 찍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사실은 이제 허리랑 목과는 이제 사실 독립적인 상태긴 하지만은 네. 이제 허리를 좀 바르게 해야 목도 자연스럽게 목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경험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이렇게 구정한 상태에서는 목을 안만 펴도 목 모양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뭐 의자나 이런데 바른 자세로 등받이인데 앉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목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그 자세를 좀 기억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고요. 그거보다도 약간 10도에서 15도 정도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높게 보는 걸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거치대를 좀 사용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독서대나 이런 것도 좀 써서 최대한 고개를 안 숙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목 건강을 좀 스마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오늘 원인 모를 두통도 경추성 두통, 목 디스크일 수가 있고 또 어깨나 뭐 허리 통증도 목과 함께 연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전문의를 찾으셔가지고 네. 시원하게 여러분의 병변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